회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뒤에 산 있고 여기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이렇게 물이 흘러. 여기 땅이 나온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좋아 막 이러는 거야. 배사님 주잖아. 이런 땅 개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기가 좀 지저분하고 주변에 공장이 있고 그래야 개발의 허가가 나지. 얘는 개발의 허가 기준상 허가가 안 나는 땅들인데 그런 땅들이 이제 기획부동산이 좋아하는 땅입니다. 제가 오늘 기획부동산 관련된 거 조금 얘기하고 그동안 우리 일반 택시만 하다가 농지 쪽도 좀 뭐 임야보다는 그래도 농지가 거래가 좀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 농지 정도 조금 그래도 개념을 좀 잡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획부동산이란 말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최근에 기획부동산 별로 말이 안 나오죠. 이게 옛날에 어디서 많이 나왔냐면 자, 이 산 같은 경우에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이 산을 이렇게 매입해. 이렇게 매입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헐값에 사는 거죠, 이거. 헐값에 사서 예를 들어서 필지 분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짜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2003년이랑 2004년도 부동산 경기 되게 좋아졌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개발업자들이 이런 땅 하나 사가지고 필지 분할 싹 한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제 현재 100개로 나눴다. 예를 들어서 100개인데 원가 들어간 건 요 필지 하나당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 이제 2천만 원 정도에 파는 거예요. 2천만 원에. 왜 2천만 원에 파냐? 일반적으로 전화기를 딱 해가지고 전화해서 전화를 이제 TM이라고 그러죠? 텔레마케터 한 100명 정도 모아서 한 건당 너한테 계약서 쓰면 너한테 500 줄게. 500을 주겠대. 그럼 눈에 불 켜고 하죠? 지금 이제 2천만 원에 팔면 1,900만 원 남는데 500만 원 줘도 1,400 남는 거잖아. 그죠? 이 회사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전화해가지고 전화 받고 끊어도 자존심 안 상해요. 왜? 한 명만 걸리면 되거든. 100명 중에 한 명 딱 걸렸는데 좋은 땅이 있다고 딱 얘기하면 어떤 땅인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딱 받고 2003년, 4년도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막 이제 관심이 많이 가던 시절이라 그래서 나도 땅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던 사람들인데 마침 적은 금액으로 살 수 있다는 거야. 1억, 2억도 아니고 지금 현재 2천만 원이라는 거야. 2천만 원이라면 자기가 남편이나 또는 옆편 몰래 좀 훔쳐놓던 돈 정도 되는 그 돈이잖아요. 그래서 등기부까지 다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전화해서 한두 명 딱 걸리면 이거 사는 거야. 사서 보면 여기 해당 지역 가면은 나중에 여기 자기 땅 보러 갈 때 생명보험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땅에 들어가면서 생명보험 안 들어가면 어느 땅인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구획정리도 안 해놓고 선만 갈라놓은 거야. 송지병을 살짝 해놓고 그리고 이 땅 이제 만약에 내가 건물 짓겠다 그러면 여지껏 우리 건물 짓려면 뭐가 있었어야 된다고 그랬죠?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도로도 없어. 그러니까 맹지예요. 쓸데없는 땅이야 이거. 아니면 이 땅 전체 중에 지분으로 막 산다거나. 그래서 옛날에 요거를 2003년, 4년에 하다가 어느 날 2005년인가부터 2006년인가 이때부터 전화가 안 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갑자기 옛날에는 집 전화가 막 있을 때 전화 받으면 뭐 좋은 땅 있어요 막 이러면서 전화 오는 사람들 많았어요. 막 밤 10시에도 막 오고 막 그랬었어요. 맞죠? 근데 갑자기 2006년도에 안 온 게 법에서 작게 분할하지 말라는 규정이 하나 생겼어요. 대지 분할 제한이라고. 대지 분할 제한인데 이거는 이제 건축법에 있던 규정인데 이거를 토지 분할 제한으로 묶어버렸습니다. 토지 분할 제한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물이 없는 땅을 분할할 때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이 안 됩니다. 분할 못하게 해놨어요. 허가받아야 돼, 개발행위. 그래서 상업지역 같은 경우 150제곱미터. 공업지역도 150이에요. 150. 15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는데 이 규정이 딱 생기니까 이거 분할해가지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개발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개발 허가를 안 해주지. 야 이거 분할해서 뭐 할 건데 뭐 100% 기획부동산 된 애들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딱 생기고 나서부터 얘가 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변종으로 나온 게 얘를 그럼 도로를 집어 넣어가지고 저 면적에 조금 미달되지 않게끔 해서 분할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 최근에 제일 많이 났던 이거 보세요. 일단 개발이 불가능한 땅인데 분양하는 수법이 대표적인 이제 사기 유형이었는데 현재는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니까 맹지 같은 경우는 싸죠. 그거 이제 싼 값에 산 다음에 분할을 일단 하는 거야. 대충 조그맣게 분할해서 여러 사람한테 전화해서 높은 가격으로 파는 형태가 가장 많은 형태의 유형이었고 그래서 보존독지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죠? 일단 이게 도시지역에 들어있거든. 용도 지역이 도시지역이에요.
도시 지역 중에 주상공녹이라고 그때 배웠죠. 그중에 녹지 지역 중에 절대 개발하지 마세요가 보존 녹지야. 근데 일단 도시적이라고 얘기하고 시작해요. 도시적 안에 들어있는 땅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용도 지역이 얘기를 절대 안 해. 보존이란 말 하면은 일단 전화기 끊어버리니까. 그래서 일단 도시 안에 들어있는 좋은 땅 이렇게 얘기해놓고 도시 안에 들어있으니까 맞는 말이지. 도시적 안에 녹지 지역 중에서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가 있는데 그중에 보존 녹지, 개발이 거의 안 나는 그런 땅인데 그 간척지 같은 경우는 개발도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이런 거 개발 못하는 땅 사가지고 지금 현재 막 개발이 막 가능한 것처럼 얘네들이 조작을 해요. 저도 그때 어떤 서류를 한번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기 물건지 표시가 이 도면 같은 걸 나왔는데 물건지 표시가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도로계획선이라고 그래서 도로계획선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여기 도로계획선이 돼 있었어요. 도면에. 그래서 도로에 인접해가지고 여기 해당 지역 이제 도로 개설되고 나면 닦아 올 거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 도로 개설이라는 게 이 도면을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잖아요. 정부에서 만든 도면이면은 모르겠지만 이거를 그 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파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거 없는 건데 조작한 거지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도면상에서는 도로 나오니까 일반인들 아닌 전문가도 봤을 때 도로 나온다고 돼 있는데 그럼 믿어야지 어떻게. 생파 맹지가 아니었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양평 같은 경우에 이제 산 깎아가지고 산림의 선에서 전원주택 질 수 있어요라고 해서 막 팔고 막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유형이 많았고 그 다음에 그 개인 등기가 아닌 이제 공유지분이니까 일단 큰 땅 중에 일부를 공유로 가지니까 금액이 좀 싸죠. 그래놓고 이제 이용도 못 하는 거야. 공유로 하면은 처분할 수 있어도 이용하는 게 문제잖아.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그런 유형에서 이제 팔았던 유형도 많았고. 그래서 요 도면이에요, 이게. 지금 보세요. 얘네가 만든 거 도면이에요, 이거. 이거 만들었는데 여기 골프장 들어온다 그러면서 이 도면 보여준 거야. 이 도면을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얘가 만든 거야, 얘가. 그러니까 얘네들 대부분 어디 있어요? 기획부동산 거의? 저기 수원에 있어요? 아니면 저기 경기도 양평에 있어요? 기획부동산이? 서울에 있어요. 이 동네에 있어요, 이 동네. 이 동네에 있어요, 이 동네. 강남에 입지 좋은데 1층은 너무 비싸니까 2층에 사무실 보통 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2층 사무실인데 텔레마케터 쫙 앉아있고 이쪽에 이제 도면 있죠. 지도 그거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이면 사는 지도야. 그 옆에다 이제 딱 붙여놓고 이제 방이 2개인가 있더라고. 상담하는 실. 그러니까 항상 친구랑 같이 가거나 누군가 지인 같이 가지 혼자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쓴다거나 이럴 때 옆에 있으면 뒤에서 한마디 하면은 계약하는 사람이 그 들리잖아요. 그래서 계약서 쓸 때 꼭 본인만 들어와야 된다고 이렇게 해요. 뒤에서 뭐 이상한 소리 할까봐. 혹시 중개사무소 가면 남편하고 여편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럼 계약을 대부분 하려는 사람은 여편인데 남편이 뭐라고 그러면 계약이 안 이루어져요. 그 남자 데리고 가면 안 돼. 그래서 중개사분들은 남자를 되게 싫어요. 그래서 남자가 오면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 쓸 때 계약하는 사람 당사자 한 명만 있어야 돼요. 2명이 안 되니까 밀실같이 해가지고 창문 이렇게 해가지고 뭐 흰색깔로 막아놓고 거기서 계약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놨더라고. 그런 게 전부 다 강남 쪽에 있습니다. 강남. 그래서 이건 이제 사기 전에 솔직히 전문가라는 사람도 속게 만드는데 전문가한테 의뢰해도 전문가가 봤을 때 도면인데 그 도면이 믿을 수 있는 도면이라고 그러면 맞다라고 할 건데 그것까지 이제 위조를 해버리니까 전문가한테 하는 것도 이제 요즘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토지는 제가 유형을 여러 가지 보면 토지 매입하는 유형 중에 자 지금 아파트가 아니라 토지예요. 아파트는 보통 자기가 발품 팔죠. 가서 보고 이 아파트 어떻게 되는지 발품 팔잖아. 토지 발품 파는 사람이 없어요. 다 거의 한 80% 이상이 지인입니다. 지인. 지인. 또 지인이야. 지인 통해서 사는 거야. 나는 그냥 약간 여윳돈이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좋은 땅이 나왔다더라.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이제 사게 되는 경우가 많고 언니, 오빠, 사촌 동생, 우리 아버지 친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사고 싶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좋은 땅 나왔다고 그러는데 누구 통했냐 그러면 아버지 친구야. 그럼 아버지 친구가 뭐 또 친했던 친구도 아니고 근데 그 친구가 뭐 소문에 의하면 부동산으로 엄청 부자가 됐다는 거야. 차도 뭐 좋은 거 끌고 다닌다고 그러고 그럼 일단 믿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인 통해서 산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내가 직접 가가지고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보고 산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20% 정도는 이제 그래도 자기가 직접 뭐 경매라든지 또는 이제 실질적으로 찾아가지고 매수하는 경우인데 사고는 주로 어디서 발생하냐? 여기서 발생하는 거야. 지인이 어디를 데려가는 거예요? 기획부동산 데려가요. 왜? 자기가 거기 들어갔거든. 자기 땅을 쟤한테 넘겨야 뭐요? 자기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사용당하기 전인데 내 죄를 얘한테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근데 100명 중에 한두 명은 꼭 걸려요. 눈 먼 애가.
그럼 걔가 이제 또 박는 거지. 그러면서 계속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런 거 많았었어요. 여기 보시면 딱 이쁘죠? 여기 남한강이에요. 남한강. 남한강 보이는 임야. 근데 잠깐만요. 이 앞에 산 133 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요 땅이 지금 만약에 내가 매입을 했다. 만약에 자 매입을 했어요. 자 매입을 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뭐 선 보이세요 이렇게? 예, 능선. 능선 보이죠? 필지분은 그냥 분할만 한 상태고 그냥 그 밑에 가면 산이야 산. 그러니까 여기 내 땅 알아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 목숨으로 골라. 없죠. 목숨으로 가야지. 어딘가 도로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야. 도면 보면서 이 산속 돌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기 어디선가 사라져가지고 죽어 있어요. 예. 뭐 생명보험 우리 자식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런 땅을 내가 찾아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현재 뭐도 없네 지금. 도로도 없죠. 근데 얘네들이 전화를 하면 북한강, 남한강이래. 북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뭐 특급 전원주택 부지라고 이제 말 엄청 꼬시고요. 하나 더 있어요. 공시지가랑 공시지가. 그리고 시세. 물어봐야지. 공시지가하고 빨간색 걸로 하자. 보통 공시지가가 높아요? 시세가 높아요? 얘가 땅 가격이 공시가가 1억이다. 실제 거래되는 금액은 1억보다 좀 높죠. 그럼 어디서? 도시에서 그래요. 도시가 아닌 지역은 시세가 오히려 더 낮고 공시가 높은 지역도 부재기수입니다. 그거를 내가 인지를 못하면 전화기 받는 순간 가슴이 뚱뚱뚱뚱 뛰어요. 얘네들 어떻게 말하냐면 공시지가가 지금 현재 5천만 원인데 현재 5천만 원, 전체가 5천만 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나온 게 2,500에 나왔다는 거예요. 2,500만 원에 나왔대. 그러면 시세가 지금 더 싼 거죠. 그럼 공시가 5천이란 말을 들었는데 나는 이걸 2,500에 살 수 있대. 그럼 나는 아무리 못해도 5천 이상에 팔 수 있겠죠? 라고 머릿속에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시골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는 왜 올라갔냐면 토지 가격이라는 건 계속적으로 조금씩 올라가죠. 땅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고 떨어지는 경우도 약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한 번도 거래가 된 적이 없으면 이 가격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럼 이 가격 그대로인데 뭐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공시지가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공시가보다 더 싸게 나오면 금매인가?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도시 안에 있을 때 해당되는 거고 도시가 아닌 시골 같은 데서는 공시지가보다 시세가 낮은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 생각하는 거지. 그럼 이제 내 머릿속에서 최소한 2,500만 원의 차익은 생기겠다. 마침 종잣돈으로 내가 지금 현재 한 2천만 원 정도 통장에 있는데 친구한테 500만 원 꾸면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나도 드디어 땅땅거리면 사는 거죠. 나도 내 땅 있는 거죠. 땅, 이런 땅. 목숨 걸고 가야 되는 땅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사가지고 나중에 이제 예물단지 돼가지고 팔려고 내놔도 아무도 안 사요. 솔직히 자기가 살 때 팔 거 생각하고 하라고 우리 뭐 책 보면 이런 거 써 있잖아요. 뭐 팔 때를 생각하고 살아 막 이런 말 정말 맞는 말인데 사는 사람은 그게 안 보여요. 살 때는 일단 싸게 나왔다 그러면 싼 것만 보이는 거야. 근데 싸게 산 다음에 혹시 경매를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1억짜리를 7천만 원에 낙찰받은 사람이 있고 이걸 1억 2천에 낙찰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1억 2천에 낙찰받은 사람하고 7천만 원에 낙찰받은 사람 누가 성공한 거죠? 7천에 성공한 거죠. 맞잖아. 근데 팔려고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사는 거야. 6천에 내놔도 안 산대. 그래서 5천에 겨우 팔았어요. 완전 성공한 거네. 2천만 원 마이너스. 근데 얘가 내놨는데 이틀 있다가 3일 있다가 예를 들어서 1억 누가 4천에 사겠다는 거예요. 2천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싸게 샀다라고 무조건 성공한 게 경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경매 제가 몇 번 뭐 해보고 하니까 딱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사가지고 한참 뒤에 파는 사람 있고 산 다음에 다음날 파는 사람 있어요. 제가 볼 때 고수는 산 날 파는 사람이에요. 1억 2천 주고 낙찰받아서 1억 3천 팔아버린 사람이 그냥 세금 다 내고 그냥 500만 600만 원 먹는 사람이 그 다음에 또 하면 되잖아. 매일 500씩 먹으면 되죠. 매일 500씩이면 30일이면 30일 아니죠? 경매하는 게 아니니까 한 20일만 했다고 해도 5일씩 1억에 1억. 그게 고수잖아요. 이걸 사가지고 뭐 한참 갖고 있다 2년 뒤에 비과세 받는데 비과세 받는다고 해가지고 비과세 받고 그렇게 하면은 경매 고수는 아니잖아. 근데 디스요가 있으면 100만 원이 되든 200만 원이 되든 팔면 일단 수익은 나오는 거죠. 세금을 빼고 남는 게 나면. 근데 얘는 세금을 안 내죠. 너무 좋아. 세금 안 내. 자기도 마이너스 2천 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팔릴 수 있냐 없냐가 뒷수요라고 해요. 뒷수요.
뒤에 수요가 있냐 없냐를 보고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경매에서 원칙을 잡을 때는 내가 이걸 샀을 때 다른 누군가가 내가 산 금액보다 비싸게 살 거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시세가, 주변의 시세가 이게 나왔는데 한 5천만 원인데 경매로 내가 4,500에 받았어. 그럼 이제 500만 원 수익이 나오겠죠. 근데 시세가 5천만 원인데 이 주변에 딱 한 명이 여기 한번 거래가 됐는데 다른 건 거래된 적이 없어요. 이게 시세가 5천만 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뭔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땅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넣어볼까? 여기. 자, 얼마에, 자, 봐요. 전화했는데 걸렸어요. 일단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야. 귀가 얇은 사람. 어떤 사람이 귀가 제일 얇냐면, 홈쇼핑 보는 사람들이 제일 귀 얇은 사람들이에요. 드라마 보다가 홈쇼핑 잠깐 쉬는 시간 나올 때 홈쇼핑을 빠져드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있어요. 이게 낚인다고 그러죠. 예. 제가 아는 대표적인 사람들, 귀 얇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밥솥을 광고하는데, 밥솥을 파는데 금수저를 준다는 거야. 금수저가 갖고 싶어가지고 밥솥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귀 제일 얇은 사람. 제가 본질을, 지금 현재 얘를 파는데 얘 준, 옛날에 레이디 경향 사면 뭐 잡지 뭐 선물 주고 했던 거, 그것 때문에 잡지 사고 막 그랬던 것처럼 이거 마케팅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시세보다 공시지가가 지금 현재 5천인데 시세보다 좀 싸요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얼마예요 하면 얘 걸린 거예요. 그럼 이제 얘한테 얘기 100명 중에 한 명이 딱 이랬다. 그럼 얘 걸린 거야 이제. 얼마예요? 그럼 끝났어 이거.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 너 누구야? 이러잖아요. 당한 사람이야. 전화 팍팍 끊어버려요. 기획부동산의 특징이야. 기획부동산에서 욕하거나 뭐 하면 바로 끊으라고 돼 있어요. 예. 근데 궁금해하는 사람 있잖아요. 얼마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일단 걸린다는 거야. 근데 이제 얼마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진짜예요? 뭐 이런 사람 완전히 걸린 거야. 이거. 어떻게 공시지가보다 시세가 더 싸요? 이렇게 하면 완전 걸린 거예요. 기가 얇은 거지. 왜? 모르니까. 내가 알기로는 공시지가가 더 훨씬 싼데 시세가 싸다니까 내가 낚인 거죠 거기에. 예. 하나 더 있어. 공시지가보다 싸다고 요 말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듣긴 들었는데, 공시지가가 원래 시세가 좀 높고 공시가 싼데 시세가 더 낮다 그러면 사면 하겠네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요 필지 분할하는 거 있잖아요. 임야거든요 그냥. 산 보이죠? 근데 가분할도예요 이게. 분할도 해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팔았던 거 같아요. 예. 이런 거에 넘어간 거지. 예. 이렇게 해서 이게 분할된 거고. 예. 이래가지고 다 팔아먹은 거죠. 분할한 거예요. 아까 그 도면입니다. 이 도면은 일단 번지는 없죠 지금. 일부러 없앤 이유가 그 기획부동산 사장님 볼까봐 이 동영상 보면 나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빨리 넘겨야 돼요. 세 번째 유형이 허위개발기. 요게 요즘에 제일 대세입니다. 옛날처럼 그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위조 지폐에 나오는 기술력이 나왔다는 얘기는 웬만한 개발계획 도면은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 컴퓨터로 좀 조작해가지고 컬러 프린트 내버리면 그냥 정보가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확인되지 않은 개발계획 제시해놓고 여기 이런 게 들어오니까 사세요 그러면 도면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이게 진실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은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됐던 뭐 평창, 원주, 뭐 행정기간 이전된다 이런 것들은 뉴스상이 많이 나오니까 그 주변에 옆에 있는 땅입니다인데 우리가 일반인이 볼 때 개발하는 계획이 여기 있는 거를 여기로 살짝 옮겨놓고 요 땅에다 붙여놓으면 이게 어디서 들었거든. 근데 걔 옆에네. 그럼 대박인 거야. 이 생각하고 사는 거야. 혹시 옛날에 그런데 강호동 있죠. 강호동. 강호동이 한번 평창에 있는 땅 샀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자숙한다고 TV 안 나왔는데 1박 2일 하다가 거기서 훅 내려갔잖아요. 그게 이게 평창 옆에 있는 땅 산 거거든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강호동이 산 땅 있잖아요. 궁금해가지고 막 찾다 보니까 그 중개사무소 위치가 나오길래 물어봤더니 번지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번지 봐가지고 봤더니 개발 안 되는 땅이에요. 강호동이 당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강호동은 누가 이거 개발한다고 하니까 이걸 이제 사라고 해서 산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뭔지야. 강호동이 부동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손해 본 사람이죠. 이 사람이. 피해 본 사람인데 또 공인이다 보니까 또 세금 관련된 거 이 사람이 어떻게 줄여요? 세무사가 줄였겠지. 근데 그걸 이제 묵인한 것도 문제가 좀 있었겠지만 세금을 탈루하려고 했던 거나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얘도 모르는데 당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평창에 개발 계획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맹지더라고요. 개발이 가능할 수가 없는 땅을 사놓은 거야. 이 땅을 사놓고 이 사람이 뭐 엄청난 부를 축적하겠다 아니라 여윳돈이 있으니까 산 거겠지.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연예인들 중에도.
볼까?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볼까? 이 도면이 대처 방법은 일단 개발 계획이 많이 나왔다면 그 지자체가 지금 추진한다고 그러면 해당 지자체 사이트를 들어가거나 찾아가야죠. 그래서 그 도면이 맞는 건지 직접 문의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회사를 통해서 땅을 사겠다 그러면 내가 확인해야 되니까 문의도 하고 현장 방문도 해야 되는데 강호동이 문의를 했겠어? 찾아봤겠어? 아니죠. 돈만 보내줬겠지. 예.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도 해야 되고 도로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담당 도로과가 있어요. 도로 개통이 언제쯤이냐. 근데 지금 대한민국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제가 제일 잘 아는 지인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캠핑장을 하겠다고 막 하셨었거든요. 작년에. 캠핑장 한다길래 어디 하니까 양양에 한다는 거야. 양양이 어딘지 아세요? 강원도 쪽에 있죠. 예. 양양, 그 상권 구속이 될까? 그런데 뭐 이거 찾다 보니까 개발 계획에 도로 계획이 있더라고. 그러면 도로만 개통되면 이쪽은 괜찮지. 해도 되겠네요. 라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 개통이 된다고 발표, 7월 말인가? 그쵸. 혹시 처제고속도로라고 그래요? 형부고속도로라고 그래? 처제고속도로야, 형부고속도로야? 이렇게 하는 거. 이번에 개통한다고 하는 거. 처제, 형부, 매형? 무슨 고속도로라고 하잖아요. 예. 동쪽하고 서쪽 있는다 해서 뭐예요? 동서고속도로라고 그러는데. 센스가 없어. 매형이라고 했으면 동서는 뭐 하겠지. 예. 동서고속도로 개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동서고속도로 개통하게 되면 강원도까지 1시간 반이에요. 대전보다 더 가까워지는 거야. 대전도 서울에서 가면 2시간인데 이제 오히려 강원도가 더 가까워졌잖아. 예. 저 개통되는 바람에 양양 주변에 있는 땅값은 또 올라간 거야. 예. 그러니까 그 40분이? 40%가? 그러면 지금 현재 1시간 반이야 이게. 1시간 반인데 대전 가는데 2시간 걸려요. 그런데 이쪽 서해안 맨날 차 막히죠. 그동안 이제 여기 어딨어? 강원도 가는 거 얼마 전에 KTX 관련된 그 전철도 개통됐고 그러면 여기저기로 가려는 사람 수요가 분산이 되면서 이쪽 라인에 있는 저거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딨어? 개발 계획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지 사실관계 확인한 다음에 갔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뜬금 그러니까 어디 사면 오른다더라 해서 사놨다가 그 개발 계획 없으면 다 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확인해보고 다시 현지 방문도 하고 그리고 하나 더 볼까?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이제 유형이 이제 컨설팅으로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컨설팅도 좀 하고 하는데 제가 컨설팅 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학에서도 강의하고 기존의 어떤 학원에서도 강의하고 제가 남들 사무실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그 부동산에 관련된 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생긴 게 그렇게 생기지 않았나 봐. 사기치게 생기지 않았죠. 그럼요. 똥을 생겨가지고 이게 사기 치는 사람들은 말 되게 잘해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뭐 꼬셔서 하는 그런 능력은 없지만 진짜 말 잘하는 사람들은 한 10분 정도 얘기하고 있으면 특히 이 사기꾼의 저 특징이 제가 느꼈을 때 목소리가 허스키하더라고. 약간 허스키해요. 내가 느꼈던 사기꾼들이 허스키한데 강약이 되게 세요. 막 새소리 나, 목소리가 야 여기 보세요 막 이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혼을 빼버려 이렇게 안 사면 안 되는 것 같이 만들어 놓아요. 근데 저같이 이제 부드럽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기꾼은 아니에요. 근데 컨설팅 한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쪽 부지가 현재 개발계획 도면이 나왔는데 여기 지역이 현재 예전에 거래될 때 금액하고 차후 금액 현재 올라간 상황 보여주면서 전망이 있다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꼬셔놓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투자 개발자 뭐 유치하면서 이제 써먹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그 강남 등에 가면 이제 거의 보통 2, 3층이 좀 싼데 강남에 입지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개발 주변에 못 쓴 땅 이제 사요. 사는 거야. 산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도면을 하나 만들어. 그래서 도면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사원을 모아,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라 직원 모으는 거지. 그래서, 야, 너 이 땅 하나 팔잖아? 내가 너한테 얼마 줄게. 너 이 땅 팔잖아? 내가 너한테 얼마 줄게. 그럼 얘한테, 야, 일단 그러기 전에 네가 땅을 먼저 사야 남들이 살 거 아니냐. 네가 사야 남이 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럼 얘가 이제 사요. 500만 원 주고 샀어. 근데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친구 데려와서 얘가 500만 원 주고 샀어. 얘가 또 이제 친구 데려와서 500만 원 샀어. 그럼 얘한테 10% 주겠다는 거야. 오수받이 보던 거 아니에요?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그래서 이 직원들 같은 경우 이제 뽑아놓고, 근데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땅값이 오를 겁니다. 라고 해요. 그럼 이제 5년 뒤에 오른다는 거니까 내가 오늘 샀으면 1년 뒤에 찾아가지 않죠. 5년 뒤에 오른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한 몇 년 묶여놓았다가 5년 정도 뒤에 이제 만약에 금액을 찾아봤는데 오히려 떨어졌어요. 찾아가야죠. 찾아가는데 있어, 없어? 폐업했기 때문에 이제 없어요. 나중에 가면 이제 당사자들도 못 찾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친구한테 가겠지. 야, 그때 너가 사라고 했던 거 그 땅 안 올랐는데 나도 안 올랐어. 그래요. 너만 안 오른 게 아니라 나도 안 올랐으니까 동변상련 아니냐. 난 책임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걸리는 거지. 그래놓고 얘는 돈 받고 날아가는 거고. 그런 형태의 유형이 제일 많았던 게 강남에 그러니까 좋은 기부동산도 있어요. 정말 개발해가지고 도로 다 놔주고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해서 차익을 남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제 공인중개사무소 중개사 자격증도 없는데 공인중개사라고 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중개사인지 아닌지 등록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확인해야 되는데 솔직히 땅을 사거나 뭐 사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게 없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상점을 들어갔는데 이 상점이 정말 등록을 하고 하는 업을 하는 사람인지 물어본 다음에 음식 시키는 사람 없죠. 그냥 믿고 시킨 다음에 먹다가 냄새 맛이 이상한데 뭐 이럴 수도 있어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인하진 않는다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이 확인 안 해. 왜? 동방예의지국이라 물어보면 저 사람이 기분을 나쁠까 봐. 저 사람이 기분 나쁠까 봐 못 물어보고 꿍하고 있다가 걸리고 난 다음에 차후 나중에 후회하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로 진행됐던 게 제일 많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얘네 다단계 판매 형태, 펀드로 사람 모집해서 투자시키는 거, 그리고 이제 공유지분에서 지분 뜯게 해준다고 하는 거, 그리고 소유권 없이 팔아놓고 A 건데 얘가 소유권 넘겨놓고 가짜 서류 만들어서 팔고 날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 자, 땅 봐보세요. 이쁘죠? 산이야, 산. 이게 등고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등고선이. 이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급경사라는 얘기죠. 이게 해당, 이렇게 급경사, 이게. 골짜기고. 그럼 이제 산이 이렇게 높고, 여기 물 흐르는 거예요. 그런 지역 안에 주변에 있던 땅이었어요. 여기 골짜기 같은 거고. 근데 그 땅인데 지분 등기라 지분하는데 공유자 지분이 다 공유자들이에요. 공유자들.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제가 지금 경매물건으로 예전에 하나 본 게 있었는데 이 땅 괜찮아서 등기부등본을 뜯었거든요. 등기부등본을 뜯었는데 그 누가 갖고 왔어 이거. 경매물건 보고 있는데 등기부를 갖고 왔는데 좀 확인할 게 있어 넘기는데 계속 넘겼어요. 넘겨도 계속 나오는 거야. 공유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사고판 매매가 중간에 많았다는 얘기는 등기부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럼 중간에 다 누가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프리미엄 이 사람 먹고 다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등기부가 깔끔한 게 제일 좋아요. 토지 같은 경우는 이게 등기부가 많을 수가 없거든. 나대진데 이걸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넘기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넘기고 이럴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맨날 사고파는 새우깡이 아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등기부가 좀 약간 좀 두껍다. 버리는 게 맞아요. 여기가 그 60여 명의 공유지분 중에 일부인데 보존산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산지가 보존산지랑 준보존산지로 나눠져요. 여기 보존산지하고 준보존산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로 보십니다. 이거는 보존만 해야 되는 땅이고 얘는 보존하는데 약간 준해서 뭐도 좀 할 수 있게 개발할 수 있게 풀어준 거야. 임야를 사겠다 그러면 보존산지로 뜨면 일단 하지 마세요. 산지관리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더 세게 해놨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아무리 좋아도 보존산지라고 떠있기 때문에 용도지역 우선이 아니에요. 일단 보존산지에서 하지 말라는 거대로만 가야 되는 거니까 일단 보존산지 뜨시면 일단 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경사도가 이렇게 된 산도 있고 이렇게 된 산도 있어요. 그럼 둘 중에 1번하고 2번 중에 얘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절경이 되게 좋겠죠. 이런 땅은 개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별로 안 높기 때문에 이런 것도 형질 변경해가지고 개발행위 허가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각도를 25도로 잡아놨어요. 25도. 경사도가 25도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각도 이내일 때만 개발에 허가해준다고 돼 있어요. 근데 각도가 50도짜리, 60도짜리. 개발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개발의 허가 자체가 안 되는 땅이에요. 저건 나무나 키워야 되니까 그냥 잣나무 심어놓고 잣 하나 따먹고 이래야 되는 거야, 그냥. 그런 땅들이었고, 현황도로도 없고 맹지죠. 척도산 중에 임야. 이거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토지용계 확인서 보시면 거의 이제 제일 먼저 뭐가 제일 떠 있냐면 이런 땅들에서 주의할 거. 일단 지목 이런 거 딱 보면 임야로 뜰 거예요. 그리고 소재지 같은 경우는 무슨 동읍으로 안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동읍 뜨면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주소지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 송파구 풍납
동은 그러죠. 잠실 동이잖아. 그러니까 동하고 음은 인구가 많을 때 쓰는 단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시골은 면하고 뭐야? 리. 면하고 리에 임야 일단 떴다. 근데 중보존산지가 아니라 보존산지 떴잖아요. 웬만하면 개발 안 됩니다. 이거. 예. 그리고 개별 공시가는 되게 싸요. 7,200원, 뭐 3,200원 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용도지역 보면 분명히 이거는 도시 바뀌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아예 건드리지도 마시고 아마 제가 볼 때 농림지역으로 돼 있을 거예요. 농림지역의 임야인데 현재 농림지역에 지목 뭐로 돼 있다고요? 임야로 돼 있고 소재지가 면하고 뭐로 돼 있어요? 리.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맞아요. 근데 거기 준보존산지라고 써 있으면 그나마 생각 조금 해봐야 되는데 보존산지 되면 그냥 계속 갖고 계시고 아들내미한테 나 죽기 전에 땅이 하나 있단다. 그래서 땅 딱 주면 아들이 상속 포기각서 써버려요. 땅에. 상속 받고 싶지 않은 땅이 되어버려요. 그런 땅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공시지가 확인할 때 평당 1만 원도 안 되는데 분양가는 막 뭐 몇십만 원 막 그래요. 이런 땅 올릴 일이 없습니다. 이런 거. 건드리시면 안 돼. 그리고 혹시 지금 제가 말한 게 임야를 얘기했으니까 임야는 보존산지하고 뭘로 나누죠? 준보존산지인데 우리나라 농지는 두 개로 나누죠. 농업진흥지역하고 농업진흥지역 외지역 나와요. 지금 현재 얘는 좀 다르죠. 얘는 아까 보존산지, 준보존산지잖아. 그럼 얘는 농업진흥지역, 준농업진흥지역 이렇게 안 해놨어요. 그냥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지정되면 농사만 지어야 되는 땅. 얘는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지 않으면 농사 외에 약간 개발을 허용하는 땅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얘가 준보존산지랑 유사한 거예요. 얘는 이제 보존산지랑 똑같은 거야. 근데 농지 같은 경우가 우리가 거래할 일이 많을까? 임야가 거래할 일이 많을까요? 우리가 임야를 거래할 일은 꽤 많지 않을 거예요. 토임 이런 거나 좀 약간 거래되지 웬만하면 거의 다 농지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 농지 관련된 것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농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용어들이 좀 있는데 좀 전에 말했던 게 농업 뭐 있었죠? 농업 지능적. 이거는 이제 좀 알고 계셔야 우리가 제일 먼저 토지 볼 때 토지 가치 분석하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우리 뭘 뜯어봐야 되냐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뜯어야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확인서 딱 뜯으면 내가 지금 현재 살려는 게 농지다. 농지면 일단 얘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봐야 돼요. 얘가 안 써 있다 그러면 농업진흥지역 외가 되는 거야. 농업진흥 외. 근데 농업진흥지역 써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또 써 있어요. 진흥구역이라는 게 있고 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농업을 진흥하기 위한 구역, 농업진흥구역이라고 있고 진흥구역. 농업 환경 보호한다고 그래서 농업보호구역이라고 있어요. 느낌상 어디가 규제가 더 세 보이시죠? 농업진흥구역 있고 농업보호구역 있어. 어느 게 좀 더 세 보이세요? 얘는 진흥해서 농업만 진흥하기 위해서 농지가 집단화된 땅이라 경지정리 잘 된 땅들이에요. 근데 걔 주변에서 농업 환경을 보호하고 수질 보호하려고 약간 개발을 좀 풀어놓은 땅, 약간 소득 증대 등을 하기 위해서. 그럼 어느 게 좀 더 규제가 더 센 거예요? 진흥구역. 그러니까 농업 진흥지역이 뜨면 이 둘 중에 하나로 돼 있을 건데 얘 떨어지는 순간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나마 딴 거라도 한두 개라도 할 수 있어요. 소득 증대를 위해서 뭐 주말 농원이나 뭐 체험 농농에서 혹시 토마토 농장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딸기 농장, 뭐 블루베리 농장 뭐 이런 거 하는 거 다 농업 보호구역입니다. 그런 거라도 할 수 있게 해줬는데 얘가 이제 농업 진흥 지역이에요. 농업 진흥 지역. 농업 진흥 지역인데 하나 물어볼까? 옛날에 절대농지, 상대농지 이런 건 들어봤어요? 그 절대농지, 상대농지란 말이 이걸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농지란 말을 어디 가서 쓰면 수준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1996년도에 바뀌었어요. 지금 20년이 넘었어.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이 옛날에 절대농지라고 하던 거. 절대농지가 지금 현재 뭐예요? 농업진흥지역이에요. 그럼 상대농지는? 상대농지가 농업진흥지역 외라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농지라고 누가 얘기하면 이거 농업진흥지역 얘기하는 거구나. 상대농지다 그러면 농업진흥지역 지정되지 않은 땅을 말하는 거구나. 이 정도로 알고 계시는데 그동안 사람들이 그 말을 계속 써왔는데 법에서 이름을 만들어내는데 법 공부를 안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혼용해서 막 쓰고 계시는데 이런 말 쓰시면 안 돼요. 이런 말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이거? 쓰면 안 돼. 이거 지워버리자. 그렇죠. 입에 담기도 이거나.
그럼 일단 내가 지금 현재 딱 살려고 하는 게 농지면 제일 먼저 분명히 지목이 뭐로 나오냐면 뭐로 나올 것 같아요? 농지면? 농지다 그러면 지목이 주로 뭐죠? 지목이 20 몇 개 있어? 응? 지목이 28개 있어. 28개 중에 전, 답, 과. 세 가지가 농지예요. 전답, 과가 농지야. 임야는 임야잖아요. 전답, 과라고 써있으면 일단 농지인데 지목이 만약에 잡종지야. 잡종지인데 이거 농지예요? 농지 아니에요? 아, 농지일 수도 있어요. 거기다 농사지면 농지야. 법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지목 불문하고 현재 농업에 이용하고 있으면 무조건 농지로 본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농지 정의가 현재 대한민국의 농지가 뭐냐 어딘가 정의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게 농지법에 농지란 현재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불문하고 현재 농사를 짓고 있거나 즉 경작에 이용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고 있으면 농지로 본다가 정의예요. 근데 하나 여쭙고 갈까요? 시골 이거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수원 영통에 어떤 분이 이제 도로가인데 이렇게 도로가에 이렇게 돼가지고 땅을 하나 샀는데 지목이 대로 돼 있었어요. 대로 돼 있었는데 여유 자본이 있어서 그냥 사놓은 거야 저거. 그냥 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한 4년, 4, 5년 정도 내려간 적이 없는 거야. 그냥 방치해놨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 있죠. 주인이 없으니까 와가지고 여기다 농사 진 거야. 깻잎 심고 뭐 심고 뭐 해가지고 농사 막 짓는 땅으로 해버린 거야.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얘 지금 현재 잡아요. 지목이 뭔데? 돼지죠. 돼지잖아. 돼. 근데 뭐죠 지금? 농사 지면 이거 지금 현재 농지예요? 농지 아니에요? 이거 농지야 이거. 농지야. 농지라는 뜻은 이제 농지로 인정이 돼버리는 순간 나는 개발을 못하죠. 지목이 되어도 농지잖아 이거. 그럼 이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야 돼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농지 보존 부담금을 또 내야 돼요. 개별 공시지가의 일정한 30%를 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농지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건물 지려고 그러면 또 이거 내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농사 짓게 했어야 돼요? 못 짓게 해놨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해서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초록 색깔로 된 쇠장사 같은 거 있죠. 막아놓고 출입 금지하고 경작 금지 이렇게 써놔요. 경작해버리면 내 땅 농지될까봐.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경험 없는 사람은 그냥 내비둬요. 내비뒀다가 농지 돼버리면 나중에 농지로 인정돼버리는 순간 얘 나중에 개발행위할 때 농지 보존 부담금 내야 되지, 농지정 허가 다시 받아야 되지, 불편해지는 거야. 그래서 농지정의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 지목이 뭐일 때는 일단 당연히 농지고요. 전답 가수원이면 당연히 농지예요. 근데 지목이 아니더라도 농사 짓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농지야. 왜 이게 나왔냐면 여기가 지금 현재 A 땅이고 이게 B 땅인 거야. 이게 C 땅인데 얘가 지금 현재 지목이 전이고요. 얘는 답이고 얘는 대로 해놨어. 대로 해놨는데 여기가 이렇게 도로로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결정이 되면 뭐 받아야죠 이제? 수용 보상금 받아야 되잖아. 보상 받아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상금 받을 거예요. B. 보상금 받고 얘도 B 보상 받을 때 얘는 전이고 답이죠. 그럼 농지네? 농업을 하던 사람이 이제 농업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럼 농업에 따른 보상도 해줘야 돼요. 그럼 얘는 무슨 보상이 플러스 알파로? 농업 보상이라는 게 들어가야. 얘 농지예요, 농지 아니에요? 아니 그럼 농업 보상 안 나오죠. 근데 분명히 농지법에 가니까 보니까 농사지면 농지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저께 씨를 뿌린 거야. 이렇게. 씨 뿌리면 농지 되는 거잖아 이거. 그럼 나도 농업 보상 해주세요 그러면 저 사람 해줘야 돼? 해주면 안 돼요? 해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법에 농사지면 농지라고 돼 있는데 왜 안 해주냐 했더니 밑에다가 그럼 특례를 만들어놨어. 지목이 아닐 때에는 지목이 아닐 때야. 아닐 때는 3년 미만 농사지면 농지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몇 년 이상 지면 3년 이상 지면 농지로 봐요. 근데 어제 뿌렸잖아요. 그 농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목이 아닐 때는 몇 년 이상 져야 돼요? 3년 이상. 근데 아까 4, 5년 동안 안 내려왔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3년 이상 농사진 게 인정이 돼버렸다 그러면 얘는 농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농지 정의는 그래서 아셔야 되는 건데 한번 볼까요? 그 경우에 보시면 신고 안 하는 어떤 거? 농사 짓는다는 거 신고 면에다 신고 뭐 농지를 인정 받으시려고 안 받으시려고? 안 받으려고 그럼 신고 안 하면 돼. 가만히 있으면 되지. 받으려고 때는 신고를 해줘. 그래서 나 농지를 인정받겠다 그러면 3년 동안 농사 졌다라는 걸 인정하면 농지를 받는 거지.
근데 나중에 보상금이 대일 때가 더 많이 나와요. 3년이라는 게 신고한 날로부터 계산하는 거죠? 농사 짓는 날로부터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날, 그날부터 3년. 볼까요? 뭐라고 써있냐면 농지란 일단 전답 과수원이나 뭐 법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현상이 농작물 경작하고 단연생 식물 재배하고 있으면 무조건 이거 뭐로 봐요? 농지로 봐요. 농지로 보는데 이게 농지야 대표적으로. 근데 이거 봐보세요. 자, 이거 경지 정리 잘 된 거 같으세요? 네모 바둑판으로 잘 돼 있죠 이거. 이게 농사만 지어야 되는 땅이니까 얘는 일단 농업 진흥지역일 거예요. 진흥지역인데 농업 환경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농사만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저게 농업 진흥구역이에요. 그럼 저거는 거래되는 금액이 일반 농지의 절반 가격이에요. 일반적 평균적인 시세를 봤을 때 643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643. 우리가 이제 일반 시세 확인을 못 하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일반 대지 가격이 10이다 그럴 때 농지다 그러면 농지는 몇 프로 나오냐면 6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얘가 1억이다 그러면 6천 정도에 거래된다고 보시면 돼. 근데 이게 농업 진흥지역으로 들어갈 때 아까 진흥구역이 세다고 그랬어요? 보호구역이 세다고 그랬어요? 네? 진흥구역이 세다. 진흥구역이 3으로 보면 되고 보호구역이 4로 보면 돼. 그러니까 얘가 농업보호구역이다. 농업보호구역. 농보구라고 그래요. 농진구야 이거. 그럼 이제 내가 지금 현재 살려는 대지 가격이 여기가 만약 1억인데 이 옆에 있는 인근에 농지가 있다. 그냥 농업 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다 그러면 6천 정도에 거래된다고 보시면 돼. 6천. 근데 농업 진흥지역 떴어요. 진흥지역 뜨면 농업 보호구역은 똑같은 땅이면 얼마야? 4천. 농업 진흥구역은 3천 정도 거래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 이걸 643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그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무를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 정도 선에서 거래되는 게 맞더라 해서 만들어진 평균치로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 하나 해두세요. 뭔 43이요? 643이야. 뭔 43이요? 643. 일반 대지 가격의 몇 프로라고 농지는? 60%. 그럼 만약에 내가 이 농지를 대지로 만들었어요. 대지로 만들면 가격이 10으로 올라가는 거죠. 40%를 이 사람이 먹는 거잖아. 먹는 거니까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 20%가 들었다. 그러면 20% 먹는 거네. 그러니까 땅 농지 사가지고 대지로 전환해놓고 파는 게 맞아요? 그냥 땅으로 농지로 파는 게 맞아요? 그럼 전환, 그 개발의 허가 받아서 작업해놓고 팔아. 그래서 어떤 토지 관련된 뭐 책 같은 거 보면 있는 그대로 팔지 말고 리모델링하려 팔아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이 가치가 올라갔다 그런 뜻인 거예요. 기존에 이게 60%밖에 안 되던 거를 지목을 대로 바꾸면서 100%로 올려놨잖아요. 근데 들어간 비용을 마이너스하면 20%의 차익은 당신이 먹을 거니까 예를 들어서 6천에 사서 2천 들어서 8천이죠. 1억에 팔면 2천만 원 차익이 생긴다 이런 뜻인 거야. 근데 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은 전용이야 잘 안 돼요. 얘로 바꾸기가 힘들다고. 얘로 바꾸기가 힘드니까 얘는 가격이 떨어져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게 해제가 돼버리면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인데 해제가 된 거예요. 그럼 그냥 앉은 자리에서 20% 올라간 거죠. 제 땅이 얼마 전에 농업진흥지역이었는데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돼버린 거야. 해제돼버리면 내 땅값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럼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을 투자하는 게 맞겠네.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될 수 있는 땅은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요건이 농지법에 가면 도로나 철도로 구획되는 구간의 면적이 3헥타르 이하일 것 이렇게 돼 있어요. 3헥타르 하라고 읽으면 안 돼. 쪽팔려요. 3헥타르인데 헥타르가 1만 제곱미터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3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900평. 9,000평. 그러니까 3헥타르 이내로 잘려 단절이 된 농업진흥지역이다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이런 거야. 근데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 정부가 해제하고 있어요? 이거 지정하고 있어요? 해제하고 있단 말이야. 왜 해제하고 있냐를 내가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농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를 수 있는 땅을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농지라고 싸게 나오고 도로 붙었다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얘는 지금 현재 진흥구역인데 되게 싸다. 산데 진흥구역인데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는 내가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가치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런 거 묻어놓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이거 오늘 아침에 제가 그때 한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 땅에 농지가 임야가 있고 그리고 대지가 있어. 전국 땅 중에 일반적으로 농지, 임야, 대지 중에 어느 게 제일 많을 것 같으세요? 대한민국 땅? 임야가 제일 많지, 임야가. 그 다음에 대지가 3%밖에 안 돼. 지목이 대가 대한민국의 3%밖에 안 돼요.
이 대한민국 전체 찾아봤자 대로 돼 있는 놈이 3%밖에 안 돼 있는 거야. 임야가 하고 이 농지 임야가 67%가 그래요. 67%가 임야 전답과예요. 그리고 임야가 제일 많은데 땅덩이 크니까. 근데 물어봐야지. 대한민국이 지금 5천만 명인데 5,120만 명인가? 5천만 명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우리 주식이 뭐죠? 주식이? 주식 쌀이죠. 대한민국은 주식이 쌀이잖아. 주식이 뭐야 그랬더니 삼성 갖고 있는데 그랬더니 주식이 뭐야? 쌀이잖아. 쌀이죠. 내가 여쭙고 갈게. 오늘 아침에 난 쌀을 먹었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아, 부자분들이야. 저는 쌀을 먹을 능력이 안 돼서 라면 먹었어요. 아침에. 라면 먹었어요. 라면 안 먹을 때는 생식 먹거든요. 쌀 안 먹어요.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을 때도 있어. 대체식이 많았어요. 대체식이라고 해서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이 많아져서 예전에는 쌀, 밥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 때문에 쌀을 먹긴 먹는데 하루 세 끼를 다 밥을 먹지 않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이제는 아침에 그냥 생식이라든지 몸에 좋다라는 거 막 먹고 야채 먹고 이런 분도 있고 그냥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아침에 삼겹살 다이어트 한다고 삼겹살만 먹는 애도 있어요. 쌀 수요가 안 늘어나. 그러니까 예전처럼 쌀이 필요가 없는데 대한민국의 농지는 그대로예요. 그럼 이 농지 지금 현재 대한민국 현상이 어떠냐면 농지에 쌀을 재배를 했으면 쌀을 팔아 먹어야 되는데 이들이 쌀을 이제 사요 안 사요? 안 사. 안 사는데 그럼 보관할 뭐가 있어야 돼?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창고에 쌀이 썩어나고 있어 지금. 썩어나고 있고 또 창고 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보관용 창고를 짓고 나면 얘가 쌀이 또 나가야 되는데 쌀이 안 팔려요. 그럼 쌀을 이제 더 이상 생산을 뭐 해야 돼? 중단해야 돼요. 중단하려고 했더니 농사만 지어라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정부가 지금 현재 그러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걸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동안 우리 제일 유명한 쌀 그러면 어디 쌀 그러죠? 응? 이천쌀 또 어디? 연천쌀 또 파주쌀도 있어요. 평택쌀도 있어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 땅 중에 농지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죠? 일단 호남평이 하잖아. 이쪽이 농지가 많잖아. 얘는 구릉지잖아 여기는. 그러니까 얘는 산업을 해야 되고 농사 지어야 되죠. 그럼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이 호남 쪽을 건들 수가 없었던 거야. 호남을 싫어서 개발을 안 한 게 아니라 호남 지역은 평야가 많다 보니까 주식인데 여기 개발하면 안 된다 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인구는 어디가 제일 많아요? 서울, 인천, 경기인데 여기서 쌀 농사 재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려오다 보니까 평지가 좀 있으면 쌀만 계속 하는 거야. 여기도 쌀.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산으로 있죠. 태백산맥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분지도 있네. 이런 데서는 쌀 재배가 안 돼요. 그러면 과수원이라 하든지 뭐 하든지. 대구 하면 뭐였죠? 사과. 근데 대구 하면 이제 뭐예요? 바나나 이제. 얼마 전에 대구 바나나 열렸어요. 대구 바나나 이제. 바나나가 대한민국에 열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쌀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니까 여기다가 뭘 만들 수밖에 없는 거야? 공장 만들어야지. 공장 만들다 보니까 제일 먼저 1970년대 우리나라 산업화되면서 제일 많이 만들었던 게 가죽, 신발, 옷이에요. 그 공장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만들다 보니까 대구가 섬유도시가 된 거야.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오른쪽에 이제 항구니까 갖다 팔아야 되니까 이렇게 한 거죠. 개발이 어디만 된 거네 그래서 경남권만 개발이 된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농지가 의미가 없어졌죠. 농지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풀리는 지역이 다 여기저기예요. 그럼 풀어가지고 개발해야 될 거니까 이제 농업진흥지역을 뭐 해야 된다? 해제. 그래서 평택하고 안성하고 화성하고 여기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거의 몇만 평, 몇십만 평이 지금 다 해제돼요. 그런 지역이 해제가 되면 땅값이 아까 이제 643이라고 그랬잖아 분명히. 6, 4, 3. 4 아니면 3이었던 게 6이 된 거잖아요. 게다가 개발행위 하게 되면 이게 10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땅이 많은 지역 동네가 개발도 많아지겠네. 개발 많아지면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에다 갖다 투자를 해놔야지. 속초 물 좋고 뭐 이런 데다가 해놓으면 뭐 할 건데 이거. 그나마 이제 원주라든지 이런 데는 교통편이 좋아지면서 그 주변은 영향권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지역에 해당되지 않은 지역은 계속 그대로일 거예요. 그죠? 근데 원주에 혁신도시 들어가면서 주변 땅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다고 강원도가 다 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주 혁신도시 주변 인근만 올랐지 다른 지역은 오르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농지가 해제가 되면 해제될 예정지가 많은 지역을 찾아야겠네. 그럼 이제부터 찾는 거야. 이제부터 내가 나 그럼 이제 농지 살 거면 농업진흥 지역이 좀 싸니까 해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땅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해제가 되려면 농지법 규정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농지 정의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인이 뭐야? 농업인이 되면 혜택이 있는데 농업인이 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에 대한 규정인데 우리 농업인의 지금 현재 1,000제곱미터라는 요 규정이 되게 중요한 규정입니다. 내가 만약에 땅을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다가 농작물을 경작 재배하면 나 농업인 돼요. 농업인이 되는 순간 나는 이제 농업인이 된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정부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혜택 줘야 되죠. 우리 사람들한테 야, 너 농사 짓는데 경운기 끌고 다닐 거 아닙니까? 경운기 끌고 다니면은 분명히 뭘 넣어야 되죠? 면세유 줘요. 그리고 농업인 자녀는 농업인 예를 들어서 그 대학교 들어갈 때 등록금도 저리로 농지해줘요. 농협에서. 그런 혜택을 줘야 이 사람들이 농지를 안 떠나고 거기서 농사 지으면 살 거 아니냐.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을 위해 혜택을 주는 건데 그러면 1,000 이상 제곱미터를 가져야 농업인이라는 얘기는 1,000 미만 갖고 있으면 농업인이 아니어도 된다는 뜻이네. 1,000제곱미터 미만은 농업인이 아니어도 된다는 뜻이네요. 맞잖아요. 거꾸로 생각해야지. 그럼 1,000제곱미터면은 1,000제곱미터면 0.3025 곱하면 되죠. 그럼 몇 평이라는 뜻이네? 302평 정도까지가 뭐요?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네. 여러분 농업인이세요? 농업인 아니세요? 농업인 아니시잖아. 그럼 농업인이 아니시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밖에 취득 못해? 302평 이내만 취득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거 302평을 뭐 할 건데 했더니 난 농업은 안 하는데 주말에 그냥 취미 삼아 하겠다. 취미 삼아 하겠다가 뭐야? 주말에 농사 짓겠다는 얘기죠. 주말 농장 법에서는 체험 영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 뭐예요? 영농. 그럼 체험 영농은 농업인인데요. 농업인이 아닌데. 농업인이 아니어도 소유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가 체험 영농이에요. 근데 얘가 1,500을 가져왔다. 얘가 2만 평을 가졌다. 20만 평 가졌대. 이런 땅 10개 되는 걸 갖고 있대요. 그럼 이제 새벽에 몇 시에 나와야 돼? 응? 주말에 6시에요? 4시에 나와야 돼? 4시에 나와서 여기서부터 밭 읽어야 돼요. 점심 먹다 저녁 먹다 여기서 쓰러져 죽어 있을걸? 이게 체험 영농이에요? 체험 영농이 되려면 규모 제한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상한제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농지 소유 상한제가 다 폐지되고 현재 3개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체험 영농은 얼마까지만 가져야 되는지 잡으세요. 1,000 이상 가지면 뭐가 되니까? 그럼 얘는 1,000 미만 가져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체험 영농 취득할 때는 300평 이상 이 농지증이 안 나와. 302평, 예를 들어서 체험 영농을 하려면 소유권 이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한 200평에서 몇 평 정도 사이? 300평 정도 사이는 소유할 수 있다. 뭐야 이거? 이것도 200평, 300평 정도 취득해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 거꾸로. 400평짜리 땅이 나왔습니다. 여기 400평. 여기 200평짜리 땅이 나왔어. 얘 평당 가격 400평하고 200평 중에 평당 가격 어디가 더 높을까? 200평이 높은 이유는? 수요자가 많잖아. 수요자가. 왜? 나 농업인이 아니어도 소유할 수 있잖아. 이 정도는. 근데 얘는 소유할 수가 없어. 그럼 얘는 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60명이다. 네, 한 명 달려들었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농사만 지어야 되는 사람이고 농업인 아니어도 가능하죠. 그럼 얘 가격이 올라가지. 그럼 얘 평당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근데 얘 평당 가격이 지금 현재 70만 원이 나왔대. 그럼 당연히 어느 거 사야 돼요? 100만 원짜리 사야죠. 근데 친구 한 명만 있으면 돼. 친한 친구 한 명. 친구 몇 명? 한 명. 얘도 공동 명의로 같이 사면 되죠. 200평씩 사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200평씩이면 300평 이하잖아요. 취득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분할을 전제로 취득하면 되죠. 그래서 분할해서 얼마로 바꾸면 돼? 200평. 얘도 얼마? 200평. 그럼 이제 200평인데 평당 얼마? 100만 원. 얘 평당 얼마? 100만 원. 얼마였는데? 70만 원인데 30만 원 올랐잖아요. 30만 원에 200평이면 326. 6천만 원 이렇게 생겼네. 얼마 올라간 거예요? 6천만 원. 그럼 이제 이 땅을 사는 게 맞아요? 200평 사는 게 맞아? 저 땅 사야지. 예. 제 말이 됐어요. 근데 법에서는 300평 이하로 취득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일부 200평 취득하고 친구한테 명의 좀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동영상이 있어가지고 친한 친구랑 같이 사요. 그냥. 근데 보통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이름 막 빌려가. 보통 저는 안 그래요. 그 친구한테 100만 원 정도 주고 이 명의 좀 빌려줬다가 나중에 판 다음에 너 분명히 취득하면 뭘 내야 되죠? 취득세도 내야 되고 등기 비용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나중에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도 내야 되잖아. 그 부분 내가 다 너한테 다 처리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용돈 한 200 줄게. 그럼 이제 나중에 팔 때 1억 2천 나온 거잖아요. 얘한테 2천만 원 줘도 1억 먹는 거잖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시세 땅 중에 되게 저렴하게 나온 땅이 있고 좀 비싸게 나온 땅이 있는데 봤더니 면적이 되게 크더라. 그런데 상황을 봤더니 얘랑 똑같이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좀 적을 것 같으면 공유해서 취득해가지고 투자한 다음에 팔고 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옛날에 제일 많이 그래서 했던 게 공동투자, 공투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분할을 전제로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땅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긴 땅도 있을 수 있어요. 도로인데, 도로예요. 도로인데 땅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분할할 때 3명이서 취득한 거. 이거 어떻게 분할해야지 이게 가장 깔끔하게 분할이 될까? 이렇게 분할해, 이렇게? 그러면 1번하고 2번 중에서 3번 중에서 어느 거 갖고 싶으세요? 1번 갖고 싶죠? 3번 가지려고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싸움이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제 2번을 할 때는 좀 돈을 더 내야 된다. 면적을 줄여라. 면적을 좀 줄였어, 얘도. 줄였어. 얘가 면적을 더 많이 가져야지, 당연히. 그랬더니 쓸모가 없잖아, 또. 그럼 분할을 이렇게 하는 게 그럼 맞을까? 이러니까 분할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그래서 공동 투자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나중에 분할을 할 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할을 하다 보면 이제 애초에 이걸 이렇게 분할할 걸 전제로 해놓고 요 땅은 누구, 요 땅은 누구, 요 땅은 누구를 맨 처음 합의하고 들어 사버리면 합의가 돼버리면 나중에 그냥 소송 없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많이 심각해지니까 공유 토지 분할 특례법이라는 것도 생겼어요. 공유하고 있는 게 하도 분쟁이 많아지니까 특례를 인정해주는 걸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특례법 뭐 연장해주겠다 뭐 이런 건데 나중에 공유 공동 소유할 때는 이런 분할 전제 안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지분으로 막 들어가겠다 해도 안 좋아. 하나 더 할까요? 네. 여기 제가 분명히 이게 농지라고 그랬는데 농사지면 농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니라고 하는 게 혹시 지목이 아까 전답과수원이면 농지라고 그랬는데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니에요. 근데 농사 지었을 때 아까 몇 년 미만 지면 농지 아니랬죠? 3년 미만이면 농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년 이상 지었을 때 3년 이상 지어야지 농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 땅이 지금 현재 잡종지로 돼 있는데 농사를 4년 졌다. 그럼 나는 내가 이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웬만하면 농지로 인정 안 받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잡종지가 비싸, 전이 비싸요? 전이 비싼데 잡종지가 전으로 돼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으니까 요 3년 미만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 농사 안 지으면 뭘로 놔둬야 돼요? 돼지 같은 경우에? 돼지 같은 경우 그냥 물건 같은 거 쌓아놓거나 뭐 어떤 고물상처럼 쓰면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정하시는 걸 잡초하게 내비둬 버려요? 그러면 이제 농지일 때 아니요. 이거 저 돼지. 돼지는 상관없어요. 돼지는 안 바뀌어요. 돼지 상관없어요. 그냥 돼지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는데 지목이 전인데 전이면 가만 내비두고 풀자라면 전 아니지 않냐. 이거 묵전이라고 그러거든요. 묵전이라고 들어봤어요? 갑자기 배고파지는데 묵전 하니까. 묵전. 묵은 땅이라고 해서 농사 짓기 애매한 땅이라는 거야. 농사를 짓던 땅인데 최근에 농사를 안 지면서 쓰레기가 매립되거나 막 이런 게 돼가지고 못 짓는 땅이야. 그럼 얘는 농지증이 안 나와요. 취득할 때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전은인데 이런 거 해놓으면 나중에 누가 잡종지로 바뀐다라고 그러는데 잡종지로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없는 형질이 돼버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년 정도 이상 이렇게 묵어버렸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전으로 농사를 못 지니까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라고 그러면 이제 허가를 해줘요. 농지 뭐예요? 전용 허가. 그럼 이제 농지 전 허가하면 전을 뭐 잡으로 바꾸거나 대로 바꾸려면 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지 보존분담금 내고 바꾸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인데 가만 내버렸다고 지목이 자동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전인데 농사 안 지면 만약에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 지자체에서 농사 안 지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파세요라고 처분 명령도 날라와요. 농지 소유하고 있는데 왜 농사 안 지십니까? 다른 사람한테 농지 넘기십시오라고 농지 처분 명령서 딱 떨어지면 1년 안에 처분 안 하시면 이행강제금 떨어져요. 예. 이행강제금이 토지가액의 20% 나와요. 10억짜리면 매년 2억 나오는 거야. 느낌이 좀 싸죠 지금? 예. 10억짜리인데 2억이 매년 죽을 때까지 나와. 매년. 그러니까 5년 내면 내 땅값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하셔야 돼. 그러니까 일단 농지가 인정이 딱 되는 순간부터는 농사 지어야 돼, 농사 안 지어도 돼요? 지어야 되는데 안 짓는 게 확인이 됐다라고 시군구가 확인이 딱 돼버리면 농지 소유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 파셔야 됩니다라는 통지서가 날라와요. 그럼 이제 1년 안에 파셔야 되는데 안 파시면 6개월 봐줍니다. 6개월 안에 안 팔았을 때는 이행강제금 때려버려요. 예.
그럼 이제 나는 이거 소유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내가 한 6년 뒤? 한 6년 정도 있다가 팔아야지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1년 정도 갖고 있었는데 누가 찔렀나 봐요. 찔릴 수도 있고 매년 조사를 하거든, 조사를. 농지 조사 언제 나올 것 같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을에 와요, 가을에. 네. 가을에 와요, 가을. 가을에 조사하러 와요. 네. 9월달, 10월달에 추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추수할 게 없는 거야. 안 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9월달에서 10월달 사이 조사하다가 아, 이거 휴경농지임이 판명됐다라는 걸 체크해놔요.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아, 이 농지를 소유하신 사람을 찾을 거 아니에요? 찾아가 주소지에다가 통지서 보내요. 당신 땅이 현재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게 우리가 확인이 돼서 우리는 공무원으로 입장에서는 법에서 농사 짓지 않음이 판명된 땅에 대해서는 청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까 청문 장소에 몇 월 며칠 날 오세요. 이렇게 날라와요. 날라오면 이제 거장 가가지고 이래서 농사 못 졌었던 건데 소명하면 돼요. 소명하면 되는데 그걸 안 받아준다. 그럼 처분하셔야 돼. 그럼 내가 몇 년 뒤에 팔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 나 1년 정도 기다렸다가 최소한 1년 6개월 안에 팔아야 되니까 3년 안에 팔아야 돼요. 근데 땅값이 그대로야. 괜히 산 거지, 이거. 예. 등기비만 날라간 거야, 이거. 예. 제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6년 정도를 왜 기다렸냐? 3년 뒤에 무슨 개발계획 발표가 되면 3년 정도 됐을 때 좀 올라가겠지. 그 정보 듣고 산 건데 농사 안 지은 거잖아, 이거. 그럼 이제 내가 계속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 마이크 끄고 해도 되나? 있어, 방법이 있어요. 예. 어떻게든 내가 저거 계속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쓰면 되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일단 이거부터 하자. 농지 소유자가 3년 이상 어느 키로 안에 거주해야 그 양도세 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8년 자경. 네? 8년 자경. 아니 근데 네. 키로 안에 30km. 30km 네. 안에 네. 거주해야 된다. 예, 8년 자경. 직선거리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도에서 직선거리로 30km 안에 있으면 8년 동안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8년 동안 갖고 있으면 옛날에 농지 같은 경우 60% 때렸어요. 60%면은 예를 들어서 세금 60%면 2억 주고 사서 4억에 팔았어. 양도 차이 얼마야? 1억 2천을 세금 내야 돼요. 8천 떨어지는데 등기 비용 4천 나갔어. 남는 거 한 개도 없는 거야. 예. 지금 무슨 지 아세요? 근데 이거를 8년 이상 작용을 하셨다. 몇 년 이상? 8년 이상 내가 농사 졌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몇 킬로 이내 살면서 30km 이내 살면서 작용했다는 걸 알려주면 그때는 세율이 또 떨어지는 거야. 뭐 전문 세무사들이 이런 것들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막 얘기를 할 건데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아셔야 돼. 내가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땅 아니면 다른 시에 있으면 몇 킬로 안에 거주할 것, 30km 안에 거주하면서 몇 년 이상 농사진 거 확인돼야 돼요. 그럼 내가 농사진 거 내가 증명해야 돼요, 쟤네가 증명해야 돼요. 내가 증명 못하면 8년자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농지 사자마자 농지 원부 발급받게 돼 있어요. 농지 원부를 무조건 발급 받아놓고 매년 받으셔야 돼요. 한 해에 농사 한 번 져요, 세 번 져요, 우리나라? 일모작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년마다 농지 원부를 갱신해서 발급 받아놓으면 그거를 이제 농사를 지었다고 간주를 해주는 건데 우리가 보통 농사 집니까 안 집니까? 안 지니까 지는 사람한테 카드 만들라고 해. 내 이름으로 카드 만든 다음에 비료 살 때 이 농협 카드 쓰시고 나중에 그 비용 나한테 이거 동영상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건지만 그렇게 쓰더라고. 그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응? 내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는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 카드 농협 카드 만들어요. 만들어서 그분한테 그거 쓰시라고 하고 영수증이 있어야 되거든. 너 농사 졌냐 했더니 졌어요. 근데 너 뭐 어떻게 확인할 건데? 못하겠는데? 그럼 안 되잖아. 그럼 내가 농사 지을 때 비료를 몇 월 며칠 날 계산한 비료 영수증 보여주면 되죠? 비료만 들었을까? 딴 것도 들었을까? 모종 사면서 들어갔던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게 제일 깔끔한 게 농협 카드예요. 농협 카드. 농지 원부에다가. 그거 있으면 작용 증명이 되는데 그래서 땅 살 때부터 나중에 팔 때 생각하라고 그랬죠. 8년 뒤에 팔 거면 난 요거 산 다음에 8년 동안 할 거면 농사 졌다는 걸 확인시켜야 되니까 신문 같은 거 있죠. 신문 날짜 나와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이제 넣고 사진 찍고 막 이래요. 그 무슨 범죄자들이 이러고 찍는 것처럼 이렇게 딱 찍고 증명해야 되니까 자기가 노력을 한 거야. 농사 졌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몇 월 며칠째 신문 들고 있었다는 얘기는 몇 월 며칠 사진 찍었구나. 근데 최근에는 위조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안 먹힌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농사를 지었다는 걸 시군면한테 확인받은 농지 원부. 이런 게 있어야 증명이 되니까 나중에 세금 낼 때 그나마 조금이라도 덜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8년 이상 농사 짓고 팔아야 돼. 몇 년 뒤에 팔면 안 돼요? 7년은 안 돼. 자격 인정을 8년으로 해준 거야. 우리나라는 농지법에서는 3년하고 8년을 좋아하거든요. 38 광땡이에요.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 제가 그래서 토지하라고 태어난 거죠. 제 생일이 3월 8일이거든요. 3년 이상 보유해야 농지, 8년 이상 농사 지어야 자격을 기여놨어요. 그럼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떠나는 사람은 기여한 바가 있는 사람이네. 그래서 나중에 8년 이상 농사 짓다 이농할 때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끔 해줘요. 1만 제곱미터 정도 소유할 수 있게 해주고 나머지 위탁도 할 수 있게 해줘. 그러니까 법에서는 이 두 개 숫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농지법에서는. 그러니까 3년하고 8년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시면 언젠가 써먹을 때가 있을 거야. 그래서 농지 임대차 할 때 빌려주는 거 있죠. 기간도 3년으로 돼 있어요. 대리경작 기간도 3년으로 돼 있어요. 따로 정하면 없는 한. 그러니까 농지법은 웬만하면 농사 몇 년 이상 지어라. 3년. 근데 당신이 8년이나 했어? 혜택 줄게.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3년, 8년을 기억해 두세요. 6년 하고서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떻게 돼요? 안 돼. 인정 못 받아요? 상속받은 사람이 지면 되지. 상속받는 나머지 2년을 더 채워요? 아버님이 6년, 내가 상속받아 2년 하면 되니까 채우면 되죠. 상관없어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본인이 농사를 짓다가 소유권이 넘어간 거잖아. 근데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이게 아버지를 내가 해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건데 내가 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거야. 상속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는 인정한다 해서 합산해주겠다 이런 건 있는데 일단 매매로 해버리면 내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매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상속은 괜찮아요. 하나 더 할게요. 자, 이제 농지 관련돼서 제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정도는 일단 상식으로 알아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농지증하고 농지 전용 관련된 것만 잠깐 설명드릴게요. 잠깐만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